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국어 수업을 너무나 잘 들어서 선생님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만든 수업 영상이 소리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또 소리가 중간에 끊긴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점차 개선이 될 거예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그 수업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음질이나 이런 화면 이런 거에 많은 노력할게요. 우리 1학년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칭찬합니다. 자, 오늘은 2단원 요약과 판단, 거기에서 소단원 2, 판단하면서 듣기를 공부할 거예요. 교과서 준비해야 되겠죠? 자, 국어 1-1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105쪽을 펼쳐보세요. 자, 선생님이 15초 줄게요. 자, 빨리 교과서 없는 사람은 교과서와 자기 공책 지금 가지고 옵니다. 교과서 가져왔나요? 자, 교과서 이제 펼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고무신 마지막 시간 4차시 수업에서 선생님이 퀴즈 과제를 냈어요. 그런데 100점 맞은 친구도 많았는데 4차시 과제에서는 빵점 맞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빵점 맞은 친구들은 과제를 그냥 안 풀었나 보다. 그냥 급해서 그냥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늦게나마 좀 풀어주려고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고무신 4차시에서 1번 문제. 자신의 학번과 성명 쓰세요. 자, 이걸 아직도 반에서 한 3명 정도 잘못 쓰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1학년 7반 12번 학생은 17, 1학년 7반 12번 1, 2. 그래서 17, 1, 2가 학번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 김지영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부터 4타시 공부한 내용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2번 비유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비유의 효과가 아닌 것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다. 이거는 상징의 뜻이죠. 이것은 비유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상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이것입니다. 한 번은 문제가 뭐였어요? 소설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렇죠. 남의 아버지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예전에는 집안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그 뜻에 따라야 했다고 했죠. 그런 것을 가부장적인 성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가부장적. 가부장이 바로 이제 아버지를 뜻해요. 집안에서는 제일 높은 남성, 할아버지나 아버지. 그 다음에 봉건적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맞다고 해줘요. 근데 이렇게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남이의 속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안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이거는 핑계였죠. 실은 남이는 떠나기 싫었어요. 그 철순의 아저씨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엿장수가 저기 마음속으로 엿장수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런데 떠나게 되면 엿장수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이는 그런 마음에 떠나기 싫어했지 집안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해서 떠나기 싫어한다? 그건 아니에요. 5번 이 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제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 소설을 배울 때는 그 소설을 쓴 작가가 어떤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썼는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국어 시간에.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 소설이 탄생한 시대를 말해요. 이 소설은 1940년대 후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고 나서 그 얼마 안 돼서 쓴 그 소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어떤 그 피해, 그런 상처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아닌 것은
자유연애가 일반적인 매우 개방적인 사회였다? 아니에요. 자, 1940년대 후반까지 일제감정기를 벗어났지만 그전에 우리는 조선시대였어요. 그죠? 이 조선시대는 그 남녀가 굉장히 유별했어요. 그래서 자유연애라는 게 허락되지 않았죠. 그래서 1940년대 후반에도 자녀들의 결혼은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결정했습니다. 자유연애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매우 개방적인 사회는 아니었다. 그다음에 6번. 이 소설의 생략된 부분을 추리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넣은 것은 이건 많이 틀렸어요. 자, 정답은 네 번째. 아버지, 영희, 윤희, 그다음에 철수, 내외, 그다음 마지막 엿장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고무신 사타시 퀴즈 과제 정답풀이를 끝마치고 요약과 판단, 그 다음에 판단하며 듣기 여기를 배우도록. 자, 오늘 학습 주제는 목표죠.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듣는다. 아, 여기 좀 타당성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뭔가 판단하면서 들을 때 그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들어야 된다.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의 이치로 보아서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면 옳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내용이 옳은지 또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면서 듣는 것을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말이 타당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은 지금부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정리해 줄게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는지, 이치에 맞아서 옳은지 이것을 판단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단원에서 배울 것이 내용의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거든요. 그것은 그 내용에서 주장하는 바가 나와요. 자기가 글쓴이랄지 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나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치에 맞는지를 판단하면서 듣는 것을 내용의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라고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다라는 말을 우리가 세 글자로 보통 합리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꾼다면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면서 듣는 것. 이것을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듣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합리적인 말, 합리적이라는 말 나왔어요. 이 합리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합리적인지를 항상 판단하면서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이란 말은 이치에 맞는지.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 고려할 점은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들을 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근거와 주장 사이는 연관성이 있어요. 관련성이 있어요. 둘이 이렇게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상관없는 내용은 안 돼요. 주장하고 상관없는 근거, 이런 연관성이 없다. 우리가 보통 야, 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상관하지 마. 이게 연관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주장과 근거가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상관해야 돼요.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로부터,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겠죠? 좀 이따 선생님이 또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는 없는가? 오류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랄지 잘못된 논리를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는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상품 광고할 때 꼭 주의해서 들어야 할 그런 내용인데요.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가를 봐야 돼요. 있으면 안 되겠죠.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판단하며 들을 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가? 그럼 주장이 뭘까요? 자, 주장 2로 하나 들어봅시다. 부모님, 용돈을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용돈 많이 필요한 경우 생기죠? 주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주장이에요. 엄마, 아빠 용돈 올려주세요. 이게 주장이라면 엄마, 아빠가 바로 올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왜 지금 충분하지 않니? 이렇게 나오실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용돈을 올려줘야 하는 이유를 말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근거예요. 이게 내 주장이 옳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에요. 나는 용돈을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증거를 대라. 왜 올려줘야 되느냐? 지금도 충분한데. 그러면 근거는 이것입니다. 하면서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첫 번째, 중학생이 되니까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살 돈이 많이 든다. 지금 용돈으로는 살 수 없다. 설득력 있겠죠, 근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 학교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 학교 나오면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고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학원 안 가더라도 학교가 끝나면 배가 고프죠. 그래서 학교 끝나면 배가 고파서 간식을 사 먹고 싶은데 김밥이 3,500원인데 일주일 용돈으로 5,000원은 너무 부족하다. 한 번밖에 못 사 먹겠네요. 자, 이런 근거를 대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런 근거도 있을 수 있죠. 주말에 친구들과 재밌는 영화를 보고 싶어도 어, 5,000원 가지고는 영화 볼 수가 없죠. 용돈이 부족해서 못 봐서 친구들하고 함께하지 못한다. 이것은 용돈을 올려달라는 주장의 근거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라고 합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자, 있으면 안 돼요. 주장과 근거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이제 국어 시간에 주장하는 글 나오면 또 어려울 거예요. 꼭 알아둡시다. 근거와 주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서로 관련돼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주장은 부모님 용돈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근거로 뭘 제시했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대부분이 경제의식이 정립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용돈을 게임이나 화장품을 사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한다면 올려주시겠어요? 어림없죠. 그래서 이런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중학생들의 경제의식하고 또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용돈 올려달라는 주장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며 들을 때 주장하는 바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제 근거들로부터 증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데 그 과정에 잘못은 없는가 오류는 없는가 잘못된 논리는 없는가 자 주장 하나 알아볼까요? 여전히 여러분 용돈에 민감하죠. 부모님 용돈 올려주세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근거로 그 이유로 뭘 제시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준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오류예요. 왜 오류냐면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적게 주는 부모도 있어요.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쓸 만큼만 주고 또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요. 훌륭한 부모는 모두 다 뭐 용돈을 많이 준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훌륭한 부모도 용돈을 적게 주는 부모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류예요, 오류. 주장을 이끌어낼 때 근거를 잘못 제시한 거죠. 그 오류는 뭐냐면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는 전부 용돈을 많이 준다. 아니다. 선생님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오류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데 1학년들이라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가? 이거는 우리가 상품 광고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땡땡 가루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다. 그리고 천연 제품이다. 한 달에 8kg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다이어트 제품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부작용. 만약에 이 가루를 먹었을 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상품 광고에서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런 말을 해버리면 안 사겠죠. 그래서 이런 그 부작용 같은 걸 숨겨버리는 거. 상품 판매를 위해서. 그래서 상품 광고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 판매 불리한 내용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낼 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일부러 숨겼는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가? 상품 광고를 우리가 보면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숨겨버린다.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들을 때 우리는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를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똑똑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엄청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 못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참 굉장히 어떤 비극적이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를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말을 잘 이해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치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어야 되는 그 이유이면서 그 효과인데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너무 좋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돼서도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민주 시민이라고 하지요. 국어 시간에 너무 좋은 거 배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네모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용에 이것을 판단하며 듣기란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는지를 판단하며 듣는 것을 말한다. 자, 세 글자예요. 맞아요. 타당성. 그렇죠?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때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비슷한데 근거. 그렇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요. 국어 시간에.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때는 근거와 주장 사이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세 글자. 그렇죠. 좋아요. 연관성. 그 다음에 4번.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란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땡땡땡으로 숨기거나 묻힌 정보를 의미한다. 우리가 상품 광고에서 물건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숨겨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좀 어려운 말인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기는 또 우리가 놓치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 살피면서 판단하면서 들어야 한다. 우리 상품 광고 이제부터 잘 들을 수 있죠? 예? 땡땡, 땡땡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현철이는 이 때문에 낭패를 당할 뻔했다. 자, 현철이와 주희가 버스에서 나오는 광고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현철이는 그대로 다 들어버려요. 상품 광고를 판단하면서 듣지 않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것이 얇다라고 하죠. 이것이 얇아요. 뭐가 얇죠? 관용어로 귀가 얇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귀가 얇은 사람이 되면 안 돼. 귀가 얇다라는 것은 우리 진짜 깊이 만져보세요. 그게 얇다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받아들여서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귀가 얇다. 현철이는 귀가 얇은데 귀가 얇은 사람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듣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현철이와 주희가 버스에서 상품 광고를 듣는 내용은 106쪽과 107쪽에 나와요. 자, 한번 봐보세요. 그 버스에서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똑똑 학습기를 사용하면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와, 이런 학습기 있다면 공부 못하는 사람 없겠네요. 그렇죠? 퀴즈를 풀어볼까요? 자, 이 만화에서 보면 등장하는 광고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냐면 이런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똑똑 학습기를 사용하면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 증거로 첫 번째, 똑똑 학습기를 사용한 10명 중에 7명이 성적이 올랐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요. 자, 그런데 윤지의 판단은 어땠나요? 윤지는 판단하며 듣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는 10명 중 7명만 올랐다고 말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철이는 넘어갔지만 윤지는 안 넘어갔지요. 자,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광고해놓고 10명 중에서 7명은 70%잖아요.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가 안 맞다라고 판단했어요. 윤지는 지혜롭. 그 다음에 또 똑똑학습기 광고에서 제시한 두 번째 근거는 올해의 디자인상을 받은 제품이다. 자, 윤지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디자인상 받은 것은 성적이 오른 것과 상관이 없다.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똑똑학습기 광고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한 근거 세 번째, 공부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나으뜸군도 효과를 본 제품이다 라고 근거를 제시했어요. 자, 윤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상하다. 나으뜸군이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 그 학습이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꼭 똑똑학습기가 공부를 잘하게 했는지 그것만 원인인지 그것만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윤지는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잘 듣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두 개의 동아리를 홍보하는 연설을 해줄게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더 타당한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들어봅니다. 자, 네. 김소희라는 학생이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력 쑥쑥 동아리 회장 김소희입니다.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여러분도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먼저 신입부원의 체력 수준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게 운동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꾸준히 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한국대학교 스포츠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면 혼자 할 때보다 더 꾸준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한 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운동 계획을 다시 세워줍니다. 여러분, 체력 쑥쑥 동아리로 오세요. 자, 김소희 학생은 체력 쑥쑥 동아리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자, 잘못 들은 사람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김소희 학생이 주장하는 체력 쑥쑥 동아리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여러분들도 체력을 기를 수 있다. 지금 노란 색깔로 된 게 지금 김소희 학생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죠. 자,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김소희 학생의 주장은 체력 쑥쑥 동아리에 가입하면 체력을 기를 수 있다. 근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 신입 부원의 체력 수준을 파악해준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운동 계획을 세워준다. 좋죠? 계획에 따라 꾸준히 운동하도록 도와준다. 너무 좋네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또 운동한 것을 평가해주고 앞으로의 운동 계획을 다시 세워준다. 자, 이 근거들은 전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네요. 그래서 타당한 근거다. 이렇게 우리가 타당하다. 김소희 학생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타당하다. 체력 쑥쑥 동아리는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최준혁 학생이 또 들어오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최준혁 학생은 어떤 동아리를 홍보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대신 읽어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조리 동아리 회장 최준혁입니다. 요리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요리 실력을 키워 요리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요리 강사에게 요리를 배웁니다. 꾸준히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리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리에서는 요리뿐만 아니라 친목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 다 함께 영화를 관람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한민국 대표 요리사 유민석도 우리 동아리 부원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동아리에 오셔서 요리 실력을 키워보세요. 자,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요리 좋아하는 사람은 학교에 이렇게 요리 동아리도 있다면 들어가면 좋겠죠. 자, 잘 못 들은 사람은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자, 최준혁 학생이 주장하는 바는 요리조리 동아리에 들어오면 요리 실력을 키워서 요리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주장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타당한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최준혁 회장의 주장. 자, 요리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요리 실력을 키워서 요리를 잘할 수 있다.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요리 강사에게 요리를 배운다. 이거 괜찮죠? 전문적인 강사에게, 요리를 잘하는 전문 강사에게 요리를 배운다라는 건 요리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또 타당합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근거는 뭐였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네. 자, 요리조리 동아리에서는 친목이라는 건 친하게 지내는 걸 말해요. 친목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본다. 그러면 요리 실력이 키워질까요?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요. 자, 근거가 주장과 연관성이 없어요. 영화를 보는 거하고 요리 실력 키우는 거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근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근거. 이것도 선생님 빨간색으로 해놨네요. 유민석이라는 사람은 우리 동아리 부원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다. 자, 이게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타당하지 않아요. 유민석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아리 회원이었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최고의 요리사가 됐다면 꼭 동아리 부원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그 사람이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친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는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숨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타당하지 않은 근거. 자, 그러면 요리조리 동아리 회장의 최준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근거가 두 개나 있어서 잘못됐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개의 동아리 중에서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체력 쏙쏙 동아리가 훨씬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동아리죠. 왜냐하면 주장을 뒷받치는 하는 근거들이 매우 타당하다. 근데 요리 조리 동아리는 좀 근거들이 두 개나 이미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요리 실력이 키워질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용이 타당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면서 들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민주시민이 된다고 했죠. 자,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곤란한 상황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어가지고 실패를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런 곤란한 상황이 또 실수를 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판단하면서,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 상대방의 주장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 너무나 좋죠?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과제 꼭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다 시청하고 나서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좋아요, 구독을 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다음 국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좋아요, 구독을 했는지 한번 봐볼게요.